그동안 잇따른 소액 결제 피해에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KT가 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오늘 오후 3시 KT가 갑작스럽게 브리핑을 열고 무단 소액 결제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 5,56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식별번호 IMSI, 그러니까 국가코드, 통신사 코드, 전화번호 등 통신사가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유심안에 저장하는 정보입니다. 브리핑 자리엔 김영석 대표가 직접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로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도 개설했습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선 단정할 수 없지만 해커가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며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해킹 은폐, 축소 의혹을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KT가 파악한 것처럼 소액 결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뒤늦게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피해 지역과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기사를 통해 KT 소액결제 피해 소식을 접한 20대 A씨. 혹시 하는 마음에 휴대전화 요금을 조회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같다 보니까 어플로 한번 실시간 요금을 조회를 해보니까 22만 4천 원 요금이 빠져나가 있었고, 전날 새벽 나도 모르게 결제가 이뤄졌지만 관련 문자는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려 했지만 원천 차단은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A씨는 언제 또 소액결제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합니다. 매번 자기 전에 항상 그 실시간 요금제 조회를 확인을 하는데 빠져나가진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과 두려움이 들고, KT 소액결제 피해가 처음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이 73건, 4,730만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금천의 경우 45건, 2,850만 원의 피해가, 경기 부천에서도 6건, 48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영등포와 경기 과천, 인천 부평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번 사건과의 유사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 이번 집계에선 제외됐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피해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들은 모두 KT 통신사 가입자로 KT의 전산망을 통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 중인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KT의 무단 소액 결제 피해액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가 경찰에 고지해도 수일간 대처가 없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됐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범죄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사용된 걸로 추정하고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서울 서남권, 경기, 인천 일대 KT 이용자를 중심으로 확산한 무단 소액 결제 피해. KT 자체 조사 결과 피해는 278건,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관 합동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사건의 원인을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로 추정했습니다. 펨토셀은 반경 10m의 통신을 제공하는 초소형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불법 개조될 경우 휴대전화가 정상 기지국으로 오인해 연결되도록 하고 이때 데이터 탈취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9월 8일 오후에 확인하였고 당일 저녁에 침해 사고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KT 등 통신 3사의 신규 초소형 기지국 접속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당장 추가 피해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KT가 사건의 특수성을 감지한 경찰의 고지 이후에도 수일간 적극적인 대처 없이 뭉갠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KT 본사를 포함해 지점, 중개소 등에 공문을 보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KT는 뚫릴 수가 없다, 해킹 당할 수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T는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하루 뒤인 5일에야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를 막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전체 홀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일부 고객에 대해서 이상한 아이디가 보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느라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의 접속 방식과 정보 탈취 여부 등을 포함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 한편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전면 보안 점검과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KT가 지난 8일 저녁 소액 결제 사고와 관련해 당국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즉각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T는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사고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KT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경기 광명시, 서울 금천구 등에서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국이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는 KT의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후 즉각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서울 서초구 KT 사옥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경기 광명시, 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방지 대책 지원 등입니다. KT 측은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히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범행 수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복제폰, 중계기 해킹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에도 민간합동조사단을 운영한 바 있으며 평균적으로 조사단 활동에 1에서 2개월이 소요됩니다.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정부 기관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를 해킹했다는 의혹은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꼽으며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고에도 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점도 지적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의 배경으로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함께 K제조업의 제도약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산업 정책을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만큼 더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남보다 빨리 또 잘 따라가기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합니다.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제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바이오 외에 방위산업과 우주 위성통신 산업 역시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지난 4월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난 SK텔레콤에 1,3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오랜 기간 총체적으로 보안의 허술한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초대형 해킹 사고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과 2022년 6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침투해 다수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거점을 확보했고 지난 4월 서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SK텔레콤의 내부망 보안은 허술했고 다수의 서버는 암호 설정 등의 기본적인 제한도 없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해커가 내부망에 침입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회사가 꽤 오랜 기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중간중간에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유출 사고가 난 직후 법령이 정한 72시간 내 유출 사실 통지도 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960만 원도 물렸습니다.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의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입자들과의 법정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네, 일련의 해킹 사태 이후 보안이 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죠.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더욱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통 3사가 정보 보호에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하는 등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올 들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 서울보증의 주요 전산 시스템이 사흘간 마비되는가 하면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됐고 예스24도 랜섬웨어에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꾸준히 정교해지고 치밀해져 기업 사이버 공격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매년 증가세입니다. 혹시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해킹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백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더욱 사이버 보안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7천억 원을 투자하는 SK텔레콤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가 5년간 사이버 보안에 들이는 금액은 모두 2조 4천억 원. 지난해 3천억 원가량을 썼으니 연간 기준으로 무려 60%나 늘린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통 3사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투입하는 곳은 KT로 무려 1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LG U+도 총 7천억 원을 들여 고객 보호와 피싱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 고객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들을 저희만의 어떤 탐지 기술
이런 걸 활용해서 계속 좀 추적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동안 통신시장 성수기로 새 먹거리 찾기에 더욱 집중해온 이동통신사들이 일련의 해킹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사이버 보안과 고객 신뢰를 지키기 위한 보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